안녕하세요. 에이페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하철 7호선 신대방 상거리역 앞에 와 있습니다. 왜? 안녕하세요. 에이페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하철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이곳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도보 7분 거리 내에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총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만 잘 채운다라면 월 800만 원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우수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물건지 주변에는 보라매 공원, 보라매 병원, 롯데백화점 등 각종 영업시설들이 발달되어 있고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어서 임차인 수요 또한 풍부한 지역입니다. 특히나 본건은 감정 가격이 20억 원대인데 현재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 금액이 16억 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실탁 대출을 활용할 경우 낙찰 금액의 90%까지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2억 원대면 충분히 도전 가능한 물건입니다. 소액으로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분 본 영상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지난번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 때문에 경락잔금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상담을 주시는데요. 일단 오늘은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27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골자는 최대 한도가 6억 원 그리고 6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락잔금의 경우는 이에 대한 기회를 받지 않습니다. 대출은 크게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 대출로 양분됩니다. 저희 부동산 경락잔금 대출은 사업자 대출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난번 627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많은 다가구 주택 또는 다중주택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다가구 또는 다중주택은 실탁 대출의 경우 공무상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그런 다가구 주택 또는 다중주택은 감정 가격의 80% 또는 낙찰 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탁 대출의 경우 낙찰 가격의 90%가 대출 나온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 상환 능력, 곧 소득 금액 증명호상의 소득 금액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본인에 맞는 물건을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힘차게 가보겠습니다. 절 따라오시죠.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건의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036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44-243번지입니다. 감정 가격은 20억 8,438만 7,160원입니다. 본건은 현재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 금액은 감정가 대비 80%인 16억 6,750만 9천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1억 6,675만 9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48.1평, 건물 면적 96.3평, 제시 건물로 14.9평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수협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5년도 7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0년 1월 10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또한 2020년 1월 10일입니다.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권 1건, 가압류 1건, 임차권 6건, 압류 3건, 따라서 등기부상의 총 채무액은 24억 670만 원입니다. 본건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법적인 권리는 없으며 근저당권 등은 모두 말소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로 건폐율은 49.7%, 용적률 150.88%입니다. 건물의 구성들은 지하 다중주택, 1층 사무소, 2층에서 4층은 다중주택, 옥탑 및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눈에 띄는데 2023년도에 4층 부분 약 9.07제곱미터를 무단 증축하여 유방 건축물에 등재된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3월 14일에 해제가 되어 있어서 현재는 유방 건축물 등재 없이 이행강제금도 전혀 부과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5개 2대이며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 보시면은 주차 공간 충분히 4대를 댈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추정이 되는 물건입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다중주택 21.77평 원룸 3가구,
1층 다중주택 22.28평 원룸 3가구, 2층 다중주택 17.01평 원룸 3가구, 3층 다중주택 17.01평 원룸 3가구, 4층 다중주택 15.38평 원룸 3가구, 그리고 옥탑은 계단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601호, 602호 2개 호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1월 10일 수협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은 총 15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12가구가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01호, 303호 2개 호실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임차권 등기 설정자입니다. 이처럼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 임차인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리신고를 한 걸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15개 호실 중 1개 호실이 공실로 추정됩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일은 2020년 1월 10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1억 1,000만 원 이하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는 202호, 502호 2개 호실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본건의 채권 최고액이 11억 이상인데다가 임차인의 총 보증금만 무려 20억 이상입니다. 따라서 최저 입찰가 기준을 봤을 때 상당수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전혀 받지 못하는 세대가 다수 있습니다. 명도 저항이 예상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명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안에 들어가 봤는데 3층, 4층에 이 백화현상인데 고드름처럼 물이 흐르는 자국이 있어요. 네. 혹시 누수 난 적이 있나요? 작년 여름 때. 작년 여름에? 네. 작년 여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비 엄청 한창 올 때 물이 좀 새가지고. 어디서 샜어요? 뭐 그때는 집주인하고 연락이 될 때인데 옥상부터 샌다고. 장마 끝나고 보수하겠다고. 해서 뭐 장마 끝나고는 그런 물 떨어지는 게 없어가지고 고친 건가. 네, 싶긴 했었죠. 옥상에서 그 내부로 물이 침투해 온 거예요?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가 지금 신대방 삼거리에서 도보 7분 거리던데 따로 지하철역까지 이동할 때는 뭐 괜찮나요? 교통편은 괜찮은 것 같아요. 혹시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지리적인 장점 같은 게 좀 있나요? 장점, 역 근처라는 게 뭐 장점이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다른 장점이 있다라면 뭐 근처에 뭐 공원도 있고. 보라매 공원? 네. 앞에 뭐 버스 정류장도 있어가지고 가기도 편하고 어디 가기도 편하고 강북 쪽으로 가기도 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이 있다라면? 따로 단점이라고 느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집주인하고 문제였던 거지 사는 거 자체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빌트인 되어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수납 공간 다 돼 있고.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TV 같은 것도 다 설치돼 있고. 기본적으로 침대도 들어가 있고, 네, 옷장 같은 거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인덕션이랑 세탁기 다 있고요. 냉장고? 네, 다 있고요. 냉장고 사이즈는 어느 정도 돼요? 큰 편이에요. 일반 가정용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이런 1인 가구에 있는 것 치고는 큰 편인 것 같아요. 내부 공간이 좁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네, 혼자 살기에 좁다고는 안 느껴가지고 있었죠. 그래,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의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본 건물은 2020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제 만 5년 된 건물인데요. 외부 모습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자,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외부 마감재는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건물 측면부에 보시면은 저희 격자 모양의 포인트를 좀 주어서 건물이 좀 산뜻한 느낌을 줄 수 있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단 현관 가운데 정문을 보시면은 위층에 실외기가 있는 걸 일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현관부터 살펴볼게요. 이 현관이 거의 유리처럼 제 모습이 훤히 나오네요. 보고 계신 화면은 현관문이고요. 현관문 옆에 우편함과 택배 보관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 창문을 보고 있는데 높이는 약간 올라와 있습니다. 건물 자 왼쪽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건물의 특이한 점 하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 부분에 제시의 건물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살펴봤더니 처음 건물 지을 때 당시에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었고 위반 면적은 약 9.07제곱미터예요. 그런데 바로 한 달 뒤에 어떻게 사용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위반 건축물 전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 좌측에
주차장 공간이 보이고 있는데 2대를 댈 수 있게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충분히 차 4대도 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 건물의 토지 모양이 네모 반듯한 그런 모양이 아니고 약간의 각지가 지어 있는 토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형태도 약간의 각지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뒷부분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건물 우측 뒷면 부분인데 딱 모양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건물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부 현황도를 살펴봤더니 이 꺾이는 부위에 화장실을 둠으로써 단점을 극복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부 구조 또한 막상 들어가 보면은 전혀 이런 각지를 느낄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 뒷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뒤에 왔는데 여기가 지대가 좀 높은 편이에요. 외부에 지금 도로가 보이는데 상당히 이 건물이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 뒷부분 한번. 건물 뒷부분이 폭이 좁은 편인데 보일러 연통이 각 층별로 3개씩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에는 별도의 보일러실이 내부에 존재하는 걸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하층의 창문들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 요즘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위협에서 봤더니 홍수 피해는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높이는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좌측에 전기 계량기 단자함이 있는데 단전된 세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101호, 202호, 203호, 303호, 503호 총 5개 호실이 지금 전기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 하나, 계량기 2개가 설치가 제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601호, 602호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부상 확인해 봤더니 총 15개 호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옥상 부분에 다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락 부분을 2개로 쪼개서 2개 호실을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별도의 출입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601호, 602호 이 부분이 현재 다락에 좀 전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계량기가 혈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관문 바로 좌측에 우편함이 있어요. 자, 우편함에 우편물들이 저도 쌓여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전기가 차단되어 있는 세대 우편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 서류상에 존재하지 않은 601호와 602호 이 2개 호실이 존재하는데 다락을 별도로 분리해서 임차인을 드릴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15개 호실로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현장에 와 보니까 601호, 602호를 포함해서 총 17개 호실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층에 들어왔습니다. 일 날씨가 너무 덥고 참 습하네요. 저도 지금 여름 촬영하면서 굉장히 좀 땀을 흘리고 있는데 좀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건물도 이런 날씨 탓인지 좀 내부에 들어왔을 때 약간의 습한 기운이 좀 느껴지거든요.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환기를 좀 더 시켜서 내부 공기를 다 외부로 배출해서 좀 자연스럽게 공기 순환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1층에 오자마자 지금 눈에 띄는 것은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 있는 걸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하층을 한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하층은 좀 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층고를 위로 올렸고 따라서 1층은 지금 반계단 올라가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층입니다. 1층은 지금 호수는 2층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1호에서 203호까지 총 3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6평, 2호 라인 5.5평, 3호 라인 6.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살펴보면 이 1층 부분은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일단 용도를 허가를 받은 거예요. 현재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단 용도 변경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이행강제금 적발 가능성 일단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실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다중주택의 경우 신탁대출을 활용한다면 감정 가격의 80% 또는 낙찰 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건물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대출의 경우 모든 층이 다 다중주택, 지금 3계층까지만 허용되는데 모든 층이 다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이때는 감정 가격의 60%
또는 낙찰 가격의 90%좀 낮은 금액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가의 60%가 대출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 가격의 80% 또는 낙찰 가격의 90%까지 대출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장점으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1층 가운데의 복도 사이즈는 굉장히 좁은 편이에요. 그래서 건물 지을 때 때로는 이렇게 복도가 작게 됨으로써 내부 공간의 전용 면적이 더 넓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전용 면적이 다 6평대 전후잖아요. 그런데 6평대 전후라면은 임차인들이 충분히 생활하는데 쾌적한 그런 주거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임차인들의 만족도는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 계량기 함이 총 3개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각 세대별로 수도 요금은 분리돼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음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표시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01호에서 303호까지 총 3개의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6.7평, 2호 라인 6평, 3호 라인 6.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호수 앞에 별도의 간접 조명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301호, 302호, 303호 각각의 불이 간접 조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할 때 좀 인테리어 부분을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자, 제 건물 하나하나 지금 화재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2층에 화재 경보기 주변에 좀 살펴봤더니 자, 백화 현상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고드름처럼 좀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좀 누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 건물이 한번 누수가 났다라는 얘기인데, 자, 어떤 부분에서 누수가 났는지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다른 부분에 그런 현상이 나와 있는지 일단 살펴보는데, 곳곳에 이렇게 약간 흔적들을 볼 수가 있네요. 계단참에 하얗게 지금 분필 가루처럼 되어 있잖아요. 누수가 일어난 현상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고드름처럼,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드름처럼 맺혀 있는 거, 이건 장시간에 걸쳐서 물이 서서히 말르면서 생기는 지금 백화 현상이에요.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건물의 하자로 일단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3층입니다. 호수는 4층으로 표기시가 되어 있는데 401호에서 403호까지 총 3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은 여기는 2층과 3층은 동일한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1호 라인 6.7평, 2호 라인 6평, 3호 라인 6.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수 앞에 간접 조명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건물은 각 층별로 복도 상단 부분에 화재 경보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4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시죠? 더워서? 네, 여기는 4층입니다. 4층은 표시는 5층으로 되어 있는데 501호에서 503호까지 총 3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6.7평, 2호 라인 6평, 3호 라인 6.5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현황도를 살펴보면 지금 2호 라인과 3호 라인이 각각 다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참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락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사전 답사를 했는데 5층 좀 옥탑 부분, 다락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별도의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옥상 계단참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출입문이 총 3개가 보이고 있어요. 이 한 개 문은 옥상 밖으로 나가는 문이고 2개의 별도로 자물쇠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부를 보면은 402호, 403호에서 다락으로 쓰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저희 현장 오니까 여기 별도의 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을 살펴봤더니 6평 정도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향후 내부 공간은 저희가 좀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임차인 드릴 수 있다라면 여기에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옥상에 나왔습니다. 방수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닥에 크랙한 부분은 눈에 띄지가 않고, 여기에 지금 배수로가 보이고 있는데, 전에 임차인의 말에 의하면 이 배수로가 막혀서 이 물이 딱 고인 다음에 계단을 통해서 물이 흘러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좀 옥상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이 다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었는데, 여기가 그 층고는 높지 않을 것 같고 반대쪽
저쪽을 봤더니 약간 사선으로 경계가 좀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붕이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경사를 두고 있는 그런 지붕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4층 부분에 별도의 지금 9.07제곱미터가 처음 건물 지을 때 이게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 뒤 바로 여기가 위반 건축물 해제가 됐어요. 그 해제된 이유는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건물 자체에 위반 건축물 다 해제가 돼서 전혀 이행강제금 그런 부과되는 거 없습니다. 여기 옥상 한쪽에 별도의 징크 판넬로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 안에 들어 살펴봤더니 601호, 602호 이 두 개가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좀 살펴봤더니 도시가스 나오는 관에서 보일러까지 연결되는 이 통로가 지금 만들어 있지 않아요.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이 건물이 지은 이후부터 지금 5년 됐는데 단 한 번도 임차인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하층 한번 내려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은 101호에서 103호까지 총 3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은 1호 라인 6평, 2호 라인 5.5평, 6호 라인 6.5평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하층인데 일단 내부 습도 상태는 1층이나 2층, 지하층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현관문을 통해서 공기가 지하층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지하층만 습하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지하층 계단 참 아래에 미니 창호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건물 지을 때 썼던 벽지 같은 그런 자재들이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건물 외부 모습, 내부 모습 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이 물건이 가진 장점이 뭘까, 단점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 굉장히 주변 교통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 7호선 신대방 상거리역으로부터 도보 7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버스 노선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여기 주변에는 보라매 공원, 보라매 병원, 롯데백화점 등 각종 영업시설들이 발달되어 있어서 임차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자, 두 번째 장점으로 이 건물은 2020년에 지어진 준시축 건물입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서 외부 청소 상태라든가 건물 내부 상태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은 나중에 향후 낙찰 받아서 관리만 잘 한다라면은 굉장히 우수한 물건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저는 꼽고 싶은 게 이 건물 내부의 전용 면적이 6평 전후예요. 저희가 많은 물건 소개했을 때 보통 전용 면적 때로는 3평짜리도 많이 있었잖아요. 4평이 굉장히 많은데 이 건물은 거의 6평 전후의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들이 굉장히 안에서 내부 생활하는데 쾌적하고 넓은 그런 전용 면적 가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점으로 이 물건은 1층의 근린생활시설인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경매 물건의 경우 신탁 제출을 활용한다면 감정 가격의 80% 또는 낙찰 가격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억 원대의 소액으로도 충분히 투자 가능한 물건이라는 점, 이 부분을 장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이 물건지에 올라오는 중간에 약간의 경사도가 져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첫 번째 단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이 땅 모양, 토지 모양이 네모 반듯한 모양이 아니고 한쪽 부분에 약간 각진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 모양이 조금 좋지 않다라는 부분 단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단점으로 본 건물 내부에 그 옥상으로부터 약간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내부에 보면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고, 네 번째 단점으로 단점이라는 것보다 좀 제가 바람이 있다라면 내부가 조금 어두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건물은 습듯한 느낌이 들어야 임차인들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자, 이 물건을 낙찰 받는다라면 내부를 좀 산뜻하고 좀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위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건물의 전용 면적이 약 6평 전후로 이루어져 있어요. 따라서 월세 보증금은 대략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월세 부분은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65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공실 없이 임차인만 꽉 채운다라면 월 800만 원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여기 공부상 나와 있지 않은 6층에 601호, 602호가 존재하는데 아직까지는 임차인 한 번도 드린 흔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임차인 채운다라면 충분히 900만 원도 이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에이펙 옥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 옥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